제4장 불후의 명작. 시간이 흐르면서 루도비코는 다빈치의 재능을 점차 알게 되었다. 그는 다빈치가 가진 수많은 재능을 충분히 잘 이용했다. 다빈치는 루도비코가 원하는 곳에 그림을 그렸고 조각을 했으며 원하는 기계를 설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루도비코가 다빈치를 불렀다. 이번에 매우 큰 축제를 벌일 계획이요. 그 축제에서 공연할 가면극을 만들어 주시오. 다빈치는 자신의 천재성을 쏟아부어 가면극을 만들었고 축제를 찾은 이탈리아의 유명인들은 가면극을 본 뒤 다빈치가 천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루도비코는 누구보다 확실하게 다빈치의 천재성을 깨달았다. 이제 다빈치는 루도비코가 사랑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청동 기마상을 만드는 일을 맡게 되었다. 다빈치는 틈만 나면 마구간으로 달려가 말의 모습을 그림 속에 자세히 담았다. 말 근육의 생김새를 정확히 알기 위해 말을 해부하기까지 했다. 1493년에 다빈치는 찰흙으로 된 거대한 기마상 모형을 완성했다. 7m 높이의 기마상 모형은 스포르차 가문의 성 앞에 전시되었다. 앞발을 든 저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세요. 어마어마해. 이렇게 큰 기마상 모형은 난생 처음 봤는걸? 단지 모형일 뿐 완성된 작품이 아니었는데도 모두들 한마디씩 감탄사를 쏟아냈다. 이듬해까지 다빈치는 기마상 모형에 입힐 청동을 모았다. 무려 70톤이나 되는 청동이 모였지만 불행히도 청동 기마상은 완성되지 못했다. 1495년에 프랑스 군대가 밀라노로 쳐들어오자 루도비코가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청동을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거대한 기마상 모형은 청동 옷을 입지 못한 채로 놓여 있어야 했다. 한편 다빈치는 찰흙으로 기마상을 만들면서 동시에 루도비코의 명령으로 거대한 그림도 그리고 있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12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는 장면을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 수도원의 식당 벽에 그려야 했던 것이다. 이 그림이 오늘날 유네스코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최후의 만찬이다. 다빈치는 작업을 더디게 하기로 유명했다. 1495년부터 시작한 작업은 이듬해가 되어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수도 원장은 아무리 봐도 다빈치가 놀고 먹는 것처럼 보였다. 수도 원장은 다빈치가 1년이 다 되도록 그림은 안 그리고 먹고 마시기만 한다며 루도비코에게 불만 섞인 편지를 보냈다. 수도원을 방문한 어떤 젊은이는 다빈치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그는 새벽부터 하루 종일 붓 한 번 내려놓지 않고 그림을 그릴 때도 있다. 어떤 때는 몇 날 며칠을 붓 한 번 잡지 않고 보내기도 했다. 하루는 찰흙으로 기마상을 만들다가 갑자기 수도원으로 달려가 벽 앞에서 한두 번 붓질을 하고 돌아가는 것도 보았다. 다빈치가 워낙 여러 방면에 관심이 많아 이 일 저 일 쫓아다니느라 작업은 더욱 더디게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림이 늦어지는 까닭이 하나 더 있었다. 다빈치는 예수와 제자들의 얼굴 생김새를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찾고 싶어 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얼굴을 한 사람을 찾을 때까지 돌아다니느라 시간을 보낸 것이다. 그림을 맡긴 지 2년이 지나자 수도 원장이 화를 참지 못하고 결국 루도비코를 찾아갔다. 1년 넘게 그림을 건드리지도 않고 바라보기만 하니 속이 터질 수밖에요. 루도비코가 다빈치를 불러 작업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다빈치는 이렇게 대답했다. 예수를 배신한 유다의 얼굴만 남았는데 이 배신자에 어울리는 얼굴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 원장님이 제 작업 속도에 그토록 불만이 많으시다니 그분의 얼굴을 본떠 유다를 그려야겠습니다. 1497년 여름, 다빈치는 마침내 최후의 만찬을 완성했다. 작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이 작품은 다빈치가 완성한 몇 안 되는 그림 중 하나로 그가 의도한 대로 인물들의 표정과 동작이 저마다 다르고 실감나게 표현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당 수도원의 벽에 남아있는 최후의 만찬은 다빈치가 그린 원래의 그림과는 조금 다르다. 다빈치가 그림을 완성하고 얼마 안 가서 안류가 들떴고 습기로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으며 형체마저 알아보기 힘들 만큼 망가져 버렸다. 워낙 실험 정신이 강했던 다빈치가 남들이 쓰지 않는 새로운 미술 기법, 즉 안료에 달걀을 섞어서 쓰는 템페라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림이 있는 곳이 습기가 많은 식당이어서 회수는 더욱 빨리 진행되었다. 오죽하면 저주받은 그림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였다. 뒷날 그림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는 갖은 노력들이 이루어져 최후의 만찬의 윤곽선은 알아볼 수 있게 되었지만 다빈치가 그렸던 원래의 모습으로는 끝내 되돌릴 수 없었다.